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소중하게 또 존중하면서 잘 키우고 싶으실 텐데요. 아이 존중의 시작이 바로 보육활동의 존중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어떤 행위들이 보육활동 침해 행위인지 살펴보고 보육교사가 보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가 선생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권기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교사와 또 학부모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여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 홍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애가 이마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멍이 좀 심한데요. 아, 네 어머님.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랑 놀다가 이마를 부딪혀서 바로 멍크림을 발라주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 좀 진해졌네요. 친구랑 놀다가 다친 게 맞나요? 애가 어떻게 다쳤는지 좀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지금 당장 CCTV를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걱정되는 마음은 정말 이해하지만 CCTV 열람은 절차에 따라 가능해요. 일단 서식에 따라 원장 선생님께 열람 요청하시면.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확인시켜달라니까요. 내가 부모로서 그런 것도 요구 못하나요? 지금 당장 CCTV 보여주세요. 어머니, CCTV는 제가 마음대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에 따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으면 민원 넣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관련 사례였는데요. 좀 두 분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일단 아이가 다친 거는 부모로서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러운데요.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한 것은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다짜고짜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요구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교사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실제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세요. 네, 이 사례처럼 아이가 다친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감정이나 말 한마디에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시곤 하시는데요. 아이에게 있었던 일들은 담임교사가 부모님에게 상세하게 전달드리고 있고 네. 그래도 꼭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CCTV 열람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CCTV 열람이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열람은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 조치 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데요. CCTV 영상 자료의 열람은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사례는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신 사례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서 위계나 위력, 압박 등을 통해서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요,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단순히 몸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감정을 소모하는 정서적인 활동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위협해서 교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거나 감정적 부담을 크게 유발하는 경우에도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CCTV 열람의 무리한 요구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 행위가 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교사가 CCTV 열람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안내를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하게 요구하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로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교사는 본연의 보육활동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교사의 정신적, 정서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부모가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업무 방해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호자가 CCTV 열람을 단순히 요청하는 것 자체는 업무 방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교사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위협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 업무 방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요. 법적으로는 이런 것을 위력 행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교사의 대응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 업무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화를 내면서 민원을 넣겠다며 갈등을 빚은 게 문제겠네요. 그렇죠. 이제 내 아이를 위한다는 착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 채율이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채율이 갈아입을 옷인데 좀 받아주세요. 갈아입을 옷이요? 네, 우리 채율이 오늘 원피스 입고 와서 낮잠 시간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잠옷으로 좀 갈아입혀 주시고 이따가 바깥놀이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요거 바지랑 티셔츠로 입혀주시고 하원할 때는 요 원피스로 갈아입혀 주세요. 어머니, 채율이가 지금 입은 옷은 너무 예쁘지만 옷에 장식이 많아서 아이가 불편해하더라고요. 저희가 가급적 부드럽고 편한 옷으로 등원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드렸었는데 아니, 우리 애가 편한 옷을 입으면 후줄근해 보이고 예쁘질 않아요. 선생님이 좀 갈아입혀 주세요. 저 어머니, 매번 이렇게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아유, 선생님이 베테랑이니까 후딱 갈아입히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출근 시간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선생님, 채율이 사진 확인했는데 왜 제가 요청한 옷이 아니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바깥놀이 시간에 입혀달라고 했던 옷인데요.
어머니, 채율이가 원피스를 너무 불편해해서 물어봤더니 티셔츠에 바지로 갈아입겠다고 해서 미리 갈아입혔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단풀 선생님이시죠? 저 채율이 엄마인데요. 아까 전자 알림장에 올린 게시글 보니까 이모티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데 혹시 내가 얘기한 게 기분 나쁘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모티콘도 전혀 없고 뭐 웃음 표시도 없고 딱 문장만 올린 게 뭔가 기분 나쁜 것 같던데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저런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무래도 아이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매번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히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혹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부모님들이 저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혀 달라거나 아니면 매번 머리 모양을 다시 예쁘게 묶어달라거나. 아이쿠.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오전 간식 시간에 등원을 못하니 집에서 아이한테 먹일 간식을 보낼 테니 따로 먹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먹을 급식을 직접 조리해야 한다고 영유아 보육법에도 나와 있어서 외부 음식 반입이 어렵다고 하시면 왜 안 되냐고 하면서 화를 내세요. 이런 상황이면 진짜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요. 난감하고. 네, 맞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례에서 보육활동 침해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보육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부당 업무 강요에 해당이 됩니다. 네, 부당 업무 강요로 보육교사가 보게 되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요구가 계속되면 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소진을 겪게 되겠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 부담이 결국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보육교사는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돌봄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옷을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손질해 달라는 등의 요청은 다른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돌봄의 기회, 돌봄의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업무 강요는 결과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보육받을 권리, 안정권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교사가 보호자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청이기 때문에 정중히 수행이 어렵습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내 아이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결국 보육교사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네요.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활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육활동 침해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보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네, 만약 보육활동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육교사는 먼저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원만한 대응 또는 원칙 대응 중에서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만한 대응의 경우에 먼저 원장에게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시고요.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를 함께 병행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침해 행위 당사자에게는요,
해당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시고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교사 개인의 대응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요, 원장에게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고충 상담이나 심리 정서적인 지원 서비스도 함께 연계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들을 또 살펴주셨는데 이전에 보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보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의 역할과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지켜나가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보육교사가 자격을 갖춘 보육 전문가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맡기신 만큼 교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우리 아이를 이제 믿고 맡기는 만큼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고 속상하고 그쵸. 자괴감도 빠지는데요. 부당 요구나 방해 행위 시에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점, 보호자와 문제가 생길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 존중의 시작, 바로 보육활동 존중.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일이고 또 아이 존중의 시작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